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예정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란 관측이 커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달 만에 4%를 돌파했고 기술주들의 주가가 대체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5거래일 연속 급등한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130%가량 증가한 가운데 벤츠 계열사와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하면서 실적 개선에 따른 업황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인 스마트 데포를 일라이릴리의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글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 AI 오버뷰의 광고를 도입합니다. 600조 규모의 검색 광고 수입원이 될 것이란 전망에 아마존과 MS 등 다수의 빅테크 기업이 신규 AI 서비스에 광고를 붙이는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일부 아쉽다 할 수 있는 장세가 이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국내 증시 함께 살펴보시고 앞으로 휴장 이후의 흐름까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전략까지 꼭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지만 또 국내 증시는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어땠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쉬고 나서 돌아오는 목요일을 대비해 볼 수 있겠죠. 주식광장과 함께 성공적인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통해서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굿뉴스가 이제는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바뀐 모습입니다. 고용이 탄탄하니까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를 해지면서 국채 금리 상승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시장이 이러한 금리 인하 비컷 속에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시장은 다시 한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이 주가 그리고 지수에도 반영이 되는 흐름 속에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좀 속도감이 늦어질 것으로 또 그러한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은 부침을 겪고 있는 흐름이고 사실 또 중동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채금리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앞으로 계속 지속될지 오늘 준비한 라이브에서 또 그러한 부분들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아래쪽에 QR코드까지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여러모로 증시를 누르는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호전될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이슈로 하나씩 또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 두 번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참 열일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된 잠정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테슬라의 주문으로 12월부터 4680을 생산한다는 소식도 있고 이제는 벤츠 계열사와의 공급 계약 소식도 전해졌죠. 그렇죠. 사실 실적만 분기 실적만 보자면은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하다 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또 전 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개선이 된 흐름이고 또 동시에 벤츠 관련된 공급 이슈가 나왔죠. 그러한 측면이 오늘 삼성전자 실적에 실망한 투심이 이러한 LG엔솔을 비롯한 2차 전지주로 쏠릴 수 있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네, 2차 전지 계속해서 조금씩 고개를 들려놓은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간 부족하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직전 분기 대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황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잠시 후에 저희가 팩트체크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세 번째 내용은 펩트론과 관련해서 또 바이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펩트론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바이오 안에서는 계속 이 종목별로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 흐름이 반도체가 또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 또 이런 개별 호재까지 겹치면서 흐름을 이어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굉장히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고 잘 종가까지 유지를 한 모습인데 어쨌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관련된 제약바이오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 흐름 이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고 2차 전지도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니까 주가가 고공행진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바이오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밀착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마지막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고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글이 AI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넣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600조에 달하는 수입원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존에 구글이 이런 광고 관련해서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 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AI 관련해서 또 광고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광고 관련주들이 또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부분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만 놓고 본다면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도 이제는 AI와 손을 잡고 조금 더 발전을 해가는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헤드라인 통해서 이슈들을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팩트체크 들어갈 예정이고요. 각각의 이슈에 걸맞은 밀착 종목 3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밀착 종목 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식광장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주식광장이 끝나고 진행되는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지만 오늘 주식광장에서 공개되는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어닝 쇼크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가 크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가 지수도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 오늘 0.61% 하락하면서 26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594선에서 오늘 장을 마무리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기업의 실적 전반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여전히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동반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오늘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장 초반에는 살짝 반등을 시도하나 했지만 결국에는 0.35% 밀리면서 778선에서 오늘 장을 마쳤는데요. 그래도 장이 흘러감과 동시에 크게 빠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은 조금은 있기는 했습니다. 내일 또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작용을 했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증시가 살아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났고요. 이미 우려감이 주가에는 반영이 됐는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생각보다 크게 안 밀리면서 6만 원 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내일 쉬고 또 이렇게 휴장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돌아오고 나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여지를 오늘 장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뭐가 좀 맞습니다. 있을까요? 사실 국내 증시는 미증시 하락의 영향과 더불어서 기대를 모았던 삼성전자 실적이 어닝 쇼크로 나오면서 굉장히 힘을 쓰지 못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6만 원 선을 잘 지지받는 모습이었죠. 결국은 그간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결국은 외국인 순매도가 일부 진정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강하게 돌릴 여지도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중동 이슈라든지 그리고 중국 증시의 강세 또한 수급에 있어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더욱 힘을 쓰지 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휴일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오늘 휴일을 앞둔 간망세까지 짙었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힘겨운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흐름 속에서 LG 엔솔이 실적 그리고 공급 이슈를 기반으로 강세를 보였죠.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 보고 있고 반도체도 물론 지금 저가 매수에 메리트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시장 흐름 개선이 된 이후에 또 삼성전자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반도체 중심의 상승 또한 남아있다, 남았습니다.
남아 있을 수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또 장막판 뭐 삼천단 제약의 악재 이슈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지수가 힘을 쓰지 못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는데 삼천단 제약도 하락분을 일부 회복을 한 모습이었죠. 이미 기존에 나왔던 이슈였는데 이러한 부분들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강하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서 휴일 휴장 기간 동안 미증시의 흐름과 또 특히 중동 이슈 그리고 국제 유가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이어질 국내 증시까지 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증시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악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런 불안적인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잘 쉬고 그 다음부터는 휴장이 또 당분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달려갈 수 있게끔 호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막판에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힘있게 올라가려는 시도를 한 종목들도 많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만큼 다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국내 증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목요일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조금 주가 지수가 밀리고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았어서 힘이 빠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장 안에서도 수익을 챙겨가는 종목들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이번에는 기다림이 좀 있었던 종목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처럼 빛을 발한 느낌이에요. 네, 아직 조금 남은 종목들 조금 AS 차원에서 네.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왔는데 일단 KB금융이 있겠죠. 사실 KB금융은 우리가 이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진입을 했습니다만 밸류업 지수 자체가 조금 일정 구간 시장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또 모습이 나왔고 또 선별된 종목들 역시 시장이 납득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유력하게 또 지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이 KB금융이었는데 사실 이 지수 종목에 포함되지 못했죠. 그러한 측면들이 지수에 반영되면서 우리가 9월 3일 진입을 했지만 일부 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손저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이런 밸류업 지수가 종목들을 재선별할 수 있다는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강하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좋은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5%대 수익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보유하신 분들 충분히 1차 목표가까지 잘 보유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전략 함께 하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에서 전략들 공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종목이 더 있는데 CBDC 관련해서 일부 좋은 움직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함께 공약을 했던 종목이죠. 9월 19일 공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라 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갔고 뭐 4거래일 연속 일부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최고점 기준으로 7%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 1차 목표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후반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다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도 충분히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오늘 또 세 가지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일부 방송 끝까지 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미리 공개를 해놨습니다. 종목명 세 가지 공개를 해놨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대표님께서 주식광장을 통해 밀착 종목으로 공개했던 두 가지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9월 초에 한번 진입을 했던 종목도 있었고 9월 중순에 진입을 했던 종목도 있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 여러분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처음에는 밸류업 관련해서 KB금융으로 진입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실망감으로 주가가 살짝 밀리기는 했었죠. 그래도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고요. 재선별 가능성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지만 아직 목표 주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월 19일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한국전자금융도 만나봤습니다. CBDC 관련주로 공략을 했었죠.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아직 1차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도 7% 정도의 수익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이 정도의 수익률로 여러분이 계좌에 기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서는 못하겠다,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팍스 통신망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의 이전 밀착 종목들은 뒤로 하고 새로운 밀착 종목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헤드라인을 통해서는 두 번째로 만나봤던 내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오늘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3분기에도 실적이 2분기보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이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하고 테슬라의 4680도 공급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업황은 장밋빛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엔진솔이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장기간 이어왔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기층 캐즘 또 흐름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움직임 속에 있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주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로 굉장히 호재를 맞았다 볼 수 있겠고 어쨌든 테슬라를 제외한 이런 완성차 업체 특히 벤츠의 수조 원대 수준의 추정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대략 10년에서 11년 정도 계약이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먹거리를 확보했다 볼 수 있겠고 전기차 파우치 공급도 꾸준히 증가를 하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분기 실적의 또 성과로 나타난 것은 ESS 매출 확대이겠죠. ESS 시장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엔진손이 정확한 흐름을 잡았다 볼 수 있겠고 삼성 SDI와 함께 국내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또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엔솔의 차트를 보셔야겠죠. 자, 차트 함께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LG 엔솔은 굉장히 하락 추세를 이어온 종목입니다. 해서 최근 8월 초까지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꾸준히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이러한 측면은 결국 업황에 있어서 대장주라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가장 크겠고 그러한 측면들이 이런 2차 전지 생산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기차 화재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명분으로 전고체 필두로 상승 흐름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 LG엔솔도 꾸준히 관련된 호재들을 또 분출해내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데 어쨌든 장기 평선 돌파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한 캔들을 만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 이어서 이러한 강세 흐름을
또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8월 5일 블랙 먼데이 하락이 결국은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장기 이평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저항대로 보이는 이 구간이죠. 45만 원 부근까지 재차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특히 보유하신 분들은 또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면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또 진입의 기회가 또 있을 걸로 봅니다. 분명히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또 진입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여유 있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지지에 대한 명확한 또 부분을 확인하시고 진입하신다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대장주 하나 더 보셔야겠죠. 삼성 SDI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 SDI는 일부 LG엔솔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 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 SDI는 중고체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성과가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이번 실적이 사실 굉장히 또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LG엔솔과 좀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업황적인 부분, 그리고 ESS 전고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호재성 재료가 나와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속도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삼성 SDI 역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반도체가 약세 흐름 속에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수급의 시소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조금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2차 전지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슬슬 업황 개선과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대장주로서 LG에너지솔루션 한번 주가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실적 발표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평선 위로 돌파한 후에 힘 있는 양봉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뭐 저항대까지 재차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구나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 SDI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마찬가지로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기는 합니다. 전고체 관련해서 성과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이 SDI에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ESS 호재성 재료가 그래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장주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다. 나는 안정적인 흐름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이 주신 의견들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 말고 내가 지금 바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밀착 종목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첫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방금 전에 만나본 종목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무거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밀착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두 종목에 비해서 가벼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 제가 사실 눌려 있는 종목에서 상승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 종목은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면은 빠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간단한 힌트 드리자면은 이 기업은 대규모 양산 경험에 따른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높은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관련된 종목이다까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차트도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장기 평선 지지 이후에 연초죠. 지지 이후에 정말 꾸준히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온 종목이고 결국은 뭐 시장 흐름 따라서 뭐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또 업황의 영향을 받으면서 빠르게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보시다시피 장기 이평선 241선에서 정말 명확한 지지를 보여주는 종목이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오늘 LG엔솔의 뭐 호재성 재료도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지만은 이 종목 LG엔솔보다 더 가볍게 강한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 살아있죠. 그리고 저항대 역시 강한 돌파를 했습니다. 조금 더 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겠지만 현재 추세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손절가를 잡아놓고 진입했을 때 정말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공개해 놨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참고하시고 10시 50분에 라이브까지 참여하셔서 정말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에릭 대표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ESS 관련주다라고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딱 기대했던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241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런 재료들을 다 받아서 이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을 노리는 종목이고요. 그런데 또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내가 대장주 말고 조금 더 짧은 호흡으로 수익을 바로바로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시겠죠.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는데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서둘러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팩트체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헤드라인으로는 세 번째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펩트론이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증시를 뜨겁게 만들었었는데 아직 사실 기술 이전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성과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동 연구에 돌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바이오가 계속 시장에서 나타나기는 하는데 뭔가 이 전반적인 화력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개별적인 이슈로 파고들어야 될지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반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약 바이오주들이 금리나 또 모멘텀을 기반으로 하반기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종목을 이끌어가는 것은 개별 이슈겠죠. 해서 오늘 나온 펩트론의 빅파마 관련 이슈처럼 이런 강한 재료가 나와줘야만 또 시장에 기대감을 갖고 그러한 흐름들이 주가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은 결국은 이런 또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신약에 대한 흐름들,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방을 향하는 모습인데 그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결과가 만족치 못할 때 실망을 줄 때의 흐름까지도 감수를 해야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을 접근할 수 있겠죠. 해서 지금 펩트론의 흐름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일부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결과가 나와야겠지만은 어쨌든 그 흐름 속에서 시장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이어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빅파마 협업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국내 증시 제약 바이오주들에 있어서 강력한 호재이다 볼 수 있겠고 오늘의 흐름 단기간으로 굉장히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해서 보유하신 분들 사실 차트 지금 보고 계시지만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지금 갭을 띄우고 상승한 자리에서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지만은 어쨌든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있는데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갭을 띄운 자리는 분명히 갭을 메꾸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시면 되겠고 종목 개별 모멘텀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료가 좋고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위고비가 국내 출시에 임박했다는 재료를 가지고 또 전체적인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이런 펩트론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 또 이런 빅파마 특히 이번 계약 또 이슈가 이런 뭐 비만 치료제 혹은 뭐 당뇨 관련된 치료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련주들까지 이끌고 가는 흐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들 사실 시장의 기대감을 받으면 그 어떤 종목들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지만 시장이 또 재료에 납득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렇게 또 언제까지 빠질지 모른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펩트론은 역시 최근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재료 그리고 기대감에서 오늘 또 호재가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나와주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지금 이평선 위쪽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도 굉장히 좋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뭐 이 오늘 나온 재료 뭐 장기 지속성 기술 같은 경우에 몸에 들어갔을 때 1, 2개월에 걸쳐서 설정한 기간의 약물을 또 천천히 방출하는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정말 선도하는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제약 바이오 안에서 저처럼 궁금해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튀어오르기만 할 건지 아니면 섹터 전반이 오름세를 보일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섹터 전반으로도 어느 정도의 온기가 있어야 개별 이슈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목별로 호재가 힘을 낼 수 있게 적당한 섹터에 어느 정도의 토대는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또 펩트론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워낙 크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갭을 띄워서 상승을 했고요.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양봉을 그려내면서 오늘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신규 진입을 꿈꾸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이 재료가 호재성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종목 말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지금 진입하기 딱 좋은 종목 따로 있겠죠. 대표님께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이오 안에서 워낙 언제 뭔가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5분 대기조 같은 대기 모드예요.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우리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펩트론처럼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다 할 수 있겠고 또 미대성 관련해서 CDMO 기업들도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또 좋은 종목들 많지만 오늘은 또 우리가 이제는 정말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가져봐야 된다 하는 재료로 선별을 해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일리아라는 또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는데 황반변성 관련된 재료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에서 정말 뜨겁다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황반변성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간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유효성, 안정성까지 입증을 한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해서 차트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뭐 관련된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이런 황반변성 바이오 시밀러로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차트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이 종목 차트를 함께 보시자면은 꾸준히 이런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일정 구간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시켜준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일부 안전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이런 또 저점을 일부 높여가는 움직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진입했을 때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황방 변성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재료가 시장에서 정말 부각을 받는다 한다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는 기대까지 할 수 있겠죠. 해서 우리가 이 종목 진입했을 때 최소 박스권 상단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스권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이 종목 한 주에 다소 비쌉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되겠고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종목명 공개해 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찍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시세가 분출됐던 테마들이 몇 가지 있었죠. 최근에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테마 그리고 CDMO 관련주들도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슈팅이 나왔으니까 다른 쪽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밀착 종목이 딱일 것 같습니다. 황반 변성과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황반 변성과 관련된 종목들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대표님께서 예상을 하고 있으신데요. 대장격의 움직임을 무언가 참고하고 싶다면 알토에오젠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241선을 지지 라인으로 삼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정말 손익비 좋은 지점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는 저항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황반 변성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호재성 재료가 나와준다면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시도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는데요.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안에서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팍스 통신망으로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으로 가장 마지막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광고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구글에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AI 오버뷰에 광고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음성으로 검색하는 내용과 연관되는 제품을 광고로 띄워주겠다라는 골자입니다. 이 광고를 통한 수입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대표님이 AI 서비스 광고로 광고계가 사실 이 증시에서도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꼈었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광고 관련주들이 물론 단발성으로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한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관련주 또 조금 뒤 살펴보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러한 재료들을 알고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또 이어서 우리가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또 종목을 접근한다면은 어떤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간략한 이슈 정리를 하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구글을 필두로 이런 AI에 또 광고가 접목되는 모습인데 구글뿐만 아니라 빅테크들이 AI를 활용한 광고 또 수익에 접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반응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 이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관련주 하나 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관련주 중에서 플레이디가 오늘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사실 아래쪽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어쨌든 강한 캔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을 아시겠지만 이러한 이 정도의 18% 이상의 수익 구간을 또 상승 구간을 유지했다는 것은 정말 강한 흐름이다라고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위쪽으로 또 일부 저항대를 두고 밀린 모습인데 이 종목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실적 성과가 나와줘야겠죠. 지금 이런 또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분명히 반응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주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만 정말 뭐 단발성 재료에 현혹되지 않고 좋은 흐름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겠다 보겠습니다. 자, 해서 광고 관련주들 중에서 사실 종목을 고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밀착 종목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힌트를 한 가지 드리자면은 특히 최근에 이 기업 10곳과 AI 동맹을 맺으면서 마케팅, 결국 광고이죠. 마케팅 전 과정에서 AI 솔루션을 활용하는 부분이 부각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 광고 대행사라는 측면이 어쨌든 이런 매출처가 또 든든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광고 종목 중에서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정말 무겁다 할 수 있는 일부 또 시총이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종목이 사실은 또 장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급등이 나오는 워낙 너무 가벼운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안전한 또 대응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또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차트까지 함께 보시자면은 자, 플레이디에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장기 이평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안정적이다 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가져갔을 때 장기 이평선을 목표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차트들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차트를 가진 종목들의 장점은 이런 손절 저점이 명확하다는 점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전략을 가져갔을 때 명확한 저점과 또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유리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 또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있지만 일부 저점을 높여가고 사실 뭐 이틀 뿐이지만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은 물론 이런 또 구글 관련된 재료를 바탕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종목 또 실적적인 부분도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광고 관련 주들 중에서 또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QR코드 들어오시면 공개를 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은 세 종목, 밀착 종목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고 조금 뒤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시면은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와 관련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광고 관련주들은 지속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인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어느 정도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참고의 의견을 덧붙여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밀착 종목 그래도 우리가 손익비 좋은 측면에서 접근하기에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밀착 종목 10개 기업과 AI 동맹을 맺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탄한 흐름을 또 가져갈 것으로 기대를 해봄직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플레이디는 장기 이평선 위쪽에 위치해 있다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평선들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에릭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저점이 확인되는 종목들 또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데 거의 신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점을 다지고 있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이 명확하다는 게 오히려 또 장점이 되겠죠. 손절 라인을 확실히 잡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전략을 대표님과 얻어 가신다면 여러분이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루 또 푹 쉬시고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